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귀한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함정. 단백질 제품에 집착하지 마라. 요즘은 바야흐로 단백질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식품, 유업, 제약,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형을 망라해 단백질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 운동선수 등 일부 사람들에게만 친숙하게 여겨지던 단백질 보충 제품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보며 적어도 근감소증 예방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고단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홍보될 때나 전 연령의 인구가 단백질을 쫓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우선 근육과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자. 사람의 근육량과 근력, 신체 기능은 30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감소의 정도가 어느 선을 넘으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진다. 신체 기능의 감소로 활동량이 줄면 기분과 인지 능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쇠약의 악순환이 진행되며 낙상이 발생하여 골절을 겪기도 한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대사적 탄력성에 영향을 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조절이 더 어렵게 된다. 신체 활동과 음식 섭취량이 줄고 변비나 위 식도 역류 등 소화기계 질환에도 취약해진다. 이렇게 근육량과 근력, 신체 기능이 건강을 위협할 만큼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부터 이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백질 섭취와 근육량의 진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왜 단백질이 각광받게 된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노화와 연관되어 근감소증이 왜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직접적으로는 노화와 질병에 따라 발생하는데 앞서 설명했던 동화 저항 현상이 그 배경에 있다. 숫자 나이로 60대 정도가 되면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앓지 않더라도 다소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며 근육세포 내의 근육단백질 생성기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런 다층적인 생물학적 변화 때문에 노년기에는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젊은 성인에 비해 생성되는 근육의 양이 적다. 그런데 연구를 통해 고단백 섭취가 동화 저항 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각종 연구를 통해서 특히 노년기에는 대략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근손실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권고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단기간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고단백 식이가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젊은 운동선수와 노인 모두에서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노년기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단백질 결핍 상태다. 사실 쌀밥과 밑반찬, 국물 위주인 한식 식단으로 섭취하면서 식사량까지 줄면 단백질 결핍에 빠지기 더욱 쉽다. 정리하자면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서 동화 저항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에서는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동화 저항이나 단백질 결핍이 없는 그 외의 인구, 즉 대부분의 젊은 성인에게는 고단백 섭취가 열량 섭취만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할까? 하루 식사만으로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도달하기 어려운 노년층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부 고단백으로 홍보하는 식품 중에는 일일 섭취 권장량으로 환산했을 때 오히려 단순 당을 주로 섭취하는 꼴인 제품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열량 섭취마저 아주 부족한 노년기에는 단순 당을 포함한 탄수화물이 함께 보충되면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이미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대사증후군에 부합하는 문제를 앓고 있는 중장년층 성인에게는 오히려 단백질 보충제 섭취가 해로울 수 있다. 한식을 먹는다는 전제하에 필수 아미노산을 중심으로 하루 20g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하면 대략 하루 1.2g per kg의 단백질 섭취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선택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단백질 총량으로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을 바탕으로 근육 생성의 효율성을 비교해보면 식물성 단백질은 양을 조금 더 먹어야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점을 바탕으로 60대 이상의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단백질 보충 제품을 선택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불필요한 단순당 등 첨가물이 적은 것. 2. 동화 저항 개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류신의 함량이 가급적 높은 것. 3. 같은 가격이면 유청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그러나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목적이 아닌 사람은 엠토르를 활성화하는 류신을 웬만하면 적게 먹어야 한다. 류신 함량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비교적 류신 함량이 낮은 식물성 단백질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운동에 의한 동화 저항 개선 효과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근육 생성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면 가급적 운동 전후 1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근손실 감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섭취와 단백질 섭취량이 적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